새벽 3시 24시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선 나를 보며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야근 힘드시겠어요. 나는 62세, 35년간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했던 김창수입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먹어도 할 일은 있어야죠. 고객이 나간 뒤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회색 유니폼을 입은 노인. 3년 전까지만 해도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을 누비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래도 지금 나는 웃고 있었어요. 시간을 되돌려 2021년 12월 31일. 35년간 몸담았던 3대 중공업 울산 본사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김 차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플랜트 엔지니어로 해외 프로젝트를 수십 개 성공시킨 이력. 사우디, UAE, 말레이시아. 젊은 시절 온 세계를 누볐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선배님. 쉰다. 그 단어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1시까지 도면과 씨름하던 날들. 해외 출장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수많은 밤들. 35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지하철로 돌아오는 길 혼자 중얼거렸죠.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월 280만 원. 퇴직금은 8천만 원. 아파트 대출은 이미 다 갚았고 적금도 제법 있었어요. 아내 미정이와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퇴직 첫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며 아내에게 말했어요. 미정아, 우리 제주도나 한번 다녀올까? 아니면 유럽 여행이라도. 아내는 TV를 보며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동창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당신은 집에서 쉬어. 그때만 해도 몰랐죠. 그게 시작일 줄은.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다 멈칫했죠. 아, 맞다. 이제 회사 안 가도 되는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참 고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미안. 습관이 되어서. 이제 퇴직했으면 좀 조용히 있어. 나도 좀 쉬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는데 아내가 또 한마디 했어요. 기름 튀는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리고 계란은 3개나 먹을 거야. 콜레스테롤 생각 안 해? 조용히 계란 하나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는데 아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충 닦으면 어떡해? 세제도 너무 많이 쓰고. 내가 다시 할게. 됐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당신은 그냥 TV나 봐.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그때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친구들이랑 브런치, 그 다음에 백화점 가기로 했어. 나도 같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내가 잘랐습니다. 여자들끼리 만나는 건데 왜 따라와? 당신은 집에서 쉬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빈집, 조용한 거실, 혼자 남겨진 나. 이게 내가 꿈꾸던 퇴직 생활인가? 그렇게 시작된 퇴직 생활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022년 여름,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럭저럭이다. 엄마가 그러던데 아빠가 요즘 맨날 집에만 있다고. 삼식이 됐다고. 삼식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무능한 남편을 비하하는 말이었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취미 생활이라든지. 혼자 하는 건 재미없어. 그럼 친구들 만나세요. 친구들. 그러고 보니 다들 뭐하고 사나? 고등학교 동창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명은 아직 일한다고 바빴고, 한 명은 손주 봐준다고 했고, 한 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죠. 야, 창수야, 우리도 이제 늙었다. 각자 살기 바쁜 거지. 친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아주머니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우리 남편 말이야. 퇴직하고 나서 맨날 집에만 있어. 짜증나 죽겠어. 그러게. 삼식이 된 거 아니야?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면 좋겠어. 삼식이. 또 그 단어였어요. 내가 미정에게도 그런 존재일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허리는 구부정하고 얼굴엔 생기가 없었어요. 2023년 여름, 손자 준호의 7살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열린 소규모 파티였죠. 할아버지, 케이크 자를까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일어서려는데 미정이 막았습니다. 당신은 뒤에 있어. 사진 찍는데 왜 끼어들어요? 결국 가족 사진에서 나는 빠졌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케이크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도 아닌 건가? 그해 가을 회사 후배들 모임에 갔습니다. 3년 만에 나간 자리였어요. 김 차장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아, 부럽다. 완전 자유인이시네. 자유인. 웃기는 소리였어요. 이게 자유인가? 집에 있어도 눈치 보고 나가고 싶어도 갈 곳 없고. 선배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생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어깨. 정말 건강해 보이지 않았죠. 회사 사람들은 여전히 프로젝트 이야기, 신기술 이야기로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나만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3년 사이에 이미 업계에서 완전히 소외된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한 청년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응, 오늘도 야근이야. 힘들지만 보람은 있어. 40년 전 내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의 나는 살아 있었구나.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이제 나는 뭐지? 그냥 삼식이? 2024년 겨울이 되자 외로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미정은 요가 수업, 문화센터, 친구 모임으로 거의 매일 밖에 있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오늘도 나가?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이 있어. 나도 뭔가 배우고 싶은데. 당신 나이에 뭘 배워요? 그냥 집에서 쉬어.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은 되었어요.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혼자 먹었어요. 라면을 끓이거나 김밥을 사와서 거실에서.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 줄 처음 알았어요.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 할아버지들을 자주 봤어요. 다들 벤치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표정하고 쓸쓸하고 기다리는 것도 없는 얼굴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서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매일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분도 퇴직하신 지 2년 됐다고 하더군요. 전직 공무원이셨다고. 댁도 삼식이라는 소리 들으세요? 하하, 그러니까요. 처음엔 상처받았는데 이제 익숙해져요.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공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식들이 시골로 모셔간 거였습니다. 또 혼자가 되었어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미정이 돌아와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지. 또?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예전에 당신은 어디 갔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하던 그 기백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그 기백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거든요. 밤에 혼자 잠자리에 들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지? 2024년 추석이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모처럼 가족이 다 모였어요. 할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중학생인 손자 준호가 물었어요. 그냥 쉬고 있어. 할아버지는 매일 노시는 거예요? 좋겠다. 아이의 순진한 말에 웃었지만 속은 씁쓸했어요. 아버님, 취미 생활 같은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걸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큰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골프 배우시면 어떨까요? 요즘 시니어 골프 인기 많다던데. 골프는 비싸잖아. 아빠 연금으로 충분하시잖아요. 그때 미정이 말했어요. 당신이 뭘 배우겠어요? 회사 다닐 때도 취미 하나 없이 살더니. 가족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더 초라해졌어요. 둘째 딸 은지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천천히 찾아보시면 돼요. 하지만 가족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아빠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걱정과 안쓰러움.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정이 말했어요.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아이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어요. 당신 인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불빛. 나는 집에 가도 정말 집 같지가 않았어요. 그해 겨울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혼자 병원에 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아드님은 안 오셨어요? 바쁜가 봐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는 뒷전이지. 그 아주머니도 혼자 병원에 온 거였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작년에 가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주머니에 비하면 나는 그나마 가족이 있는 거였는데도 병원에서 돌아와 미정에게 말했어요.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아, 그래요. TV를 보며 대답하는 목소리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감기약 받아왔어. 네, 끝이었어요. 몸은 괜찮아? 혼자 가서 힘들지 않았어?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었더군요. 흰머리가 확연히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이미 반은 죽은 사람 같았어요. 2024년 12월 퇴직 3주년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어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울감이 극에 달했죠. 미정은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새해 여행도 친구들과 가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어떻게 해? 집에서 쉬면 되잖아요.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에요. 원했던 거라고? 내가 언제 이런 삶을 원했다고? 그해 12월 31일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친구들과 송년회에 갔고
나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TV에서는 제야의 종타종식을 중계하고 있었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렸지만 내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새해가 밝아도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또 다른 365일의 외로움이 시작될 뿐인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작은 딸 은지였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너도. 아빠 혼자 계세요? 엄마는 친구들이랑 나갔어. 아빠,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정말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아빠, 새해에는 아빠가 좋아하시는 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일이 뭘까? 35년간 엔지니어로 살면서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창밖을 보니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어요. 새해를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들. 하지만 내 마음은 더욱 어두워질 뿐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퇴직 3주년. 나는 진짜 삼식이가 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만 챙겨 먹는 무용한 존재. 가족들에게는 짐이고 사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 내일부터 또 다른 1년이 시작되는데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일기를 쓰다가 펜을 놓았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뭔가 확실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거리가 한산했죠. 걷다가 24시간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구인 모집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야간 알바 구합니다. 시급 9,500원. 나이 무관. 잠깐 멈춰서 봤어요. 나이 무관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내가 알바를? 처음엔 우스운 생각이었어요. 35년간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하지만 계속 걷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안 돼? 일을 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집에 돌아와서 미정에게 말했어요. 나 알바 해볼까 해. 알바요? 미정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미쳤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알바를 해요? 그럼 뭐 하고 살라고? 매일 집에만 있으라고? 그렇다고 알바를 하면 어떡해요? 체면이 있지. 체면. 그 체면이라는 게 날 3년간 집에 가둬놓은 거였어요. 체면보다는 뭔가 하는 게 낫겠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어.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죠. 남편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것. 다음 날 편의점에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 보고 왔습니다. 점장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내 나이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었죠. 몇 살이세요? 62세입니다. 야간 알바가 힘든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밤에 깨어 있는 게 편해요. 이전에 하신 일이 회사에서 엔지니어 했습니다. 점장의 표정이 더 의외라는 듯 변했어요. 그런 분이 왜 여기서? 할 일이 없어서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 말에 점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일단 한 달만 해보시죠. 첫 출근은 그 주 월요일 밤 10시부터였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35년간 입던 출근 복장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늘부터 난 다시 일하는 사람이다. 첫 출근 날 밤 10시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직원이 업무를 인수인계해 줬어요. 계산대 사용법, 상품 진열, 청소 방법. 35년간 복잡한 플랜트 설계를 했던 내게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혼자 남겨진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첫밤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야근하는 듯한 젊은 직장인이었어요. 계산해 주세요. 네. 계산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간단한 일인데도 긴장되더군요. 수고하세요. 손님이 나간 뒤 혼자 웃었어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수고하세요 라는 말일까?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새벽 2시쯤 되니 손님이 뜸해졌어요. 그때부터는 상품 진열과 청소를 했죠. 라면을 정리하고 음료수를 보충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단순한 일이었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던 손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택시기사님으로 보였어요. 아저씨, 새로 오셨네요.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나이가 꽤 되어 보이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정말 좋았거든요. 첫 출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7시였어요. 미정은 아직 자고 있었죠.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해낸 기분이었죠. 둘째 날, 셋째 날. 점점 익숙해졌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간호사,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경비원, 24시간 일하는 택시기사들. 아저씨, 오늘도 화이팅! 젊은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한 달이 지나자 점장이 말했어요. 김 선생님, 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계속 하실 거죠? 네, 좋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미정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요. 김 씨네 남편이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그래서 창피해요. 나는 전혀 창피하지 않은데. 당신은 그렇겠지만 나는 어떡해요.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미정의 체면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체면 때문에 3년간 죽은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미정아, 나는 지금이 좋아. 할 일이 있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고. 알바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응. 좋아.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한 달. 처음엔 체면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나 후회된다. 비록 야간 알바지만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작은 급여라도 벌고. 이런 게 진짜 삶인 것 같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어요. 새벽 시간대에 오는 단골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아저씨, 전에 뭐 하셨어요? 젊은 택시기사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엔지니어 했습니다. 와, 그런 분이 왜 여기서?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었거든요. 3년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저도 나중에 늙으면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젊을 때부터 취미 하나쯤은 만들어 두세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단순한 계산원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새벽 3시쯤 자주 오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리는 거였죠. 오늘도 힘드셨죠?
네, 중환자실이라 정신 없었어요. 아저씨는 밤새 안 힘드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밤이 편해요.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는 그냥 두세요. 가족들이 이해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 간호사는 28살 김수진이라고 했어요. 혼자 자취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죠.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새벽에 혼자 편의점 가는 게 무서웠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경비원 아저씨도 있었어요. 60대 초반인 박상훈 씨였죠. 김 형님,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뭔가 하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퇴직하고 6개월 집에만 있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집에만 있으면 죽은 사람 같아요. 우리 같이 힘내요.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어느 날 새벽 취한 청년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야, 할아버지, 소주 한 병 줘. 죄송하지만 취하신 분께는 술을 팔 수 없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해? 그때 박상훈 경비원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젊은 친구, 어른께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아, 아저씨도 편의점 편이세요? 편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예의를 지키라는 거야. 청년이 투덜거리며 나갔어요. 박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괜찮죠?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당황했을 텐데. 우리가 서로 챙겨줘야죠. 그날 이후 더욱 친해졌어요.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된 거죠. 편의점에서 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편의점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응, 그래.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정말요? 응. 할 일이 있으니까 좋아.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하지만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던데요? 미정이가 그런 말을 했나? 의외였어요. 그래? 내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인다고 하시던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미정이가 내 변화를 알아봐 주고 있었구나. 작은 딸 은지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빠, 편의점 일 어떠세요? 좋아. 사람들도 만나고. 저도 처음엔 놀랐는데 아빠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면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 대신 몸 조심하세요. 야근이 힘드시죠? 괜찮아. 오히려 밤이 편해. 가족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 내전에는 하루 종일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활기가 있어요.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 처음엔 창피했는데 지금은 뭔가 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미정의 인정을 받는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반응은 어때? 처음엔 수군거렸는데 요즘은 오히려 부러워해요. 부러워해? 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부럽다고, 의지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의 시각도 바뀌었나 봐요. 마트에서 김 여사 만났는데 남편분도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당신이 먼저 시작하니까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니 신기했어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엔 체면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었구나. 편의점 일에 완전히 적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점장이 제안을 했어요. 김 선생님, 혹시 낮 시간에도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낮 시간요? 내 주말 오후 시간대에 일손이 부족해서요. 시급도 더 드리고. 낮 시간 근무라니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야간 근무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집에 와서 미정에게 말했어요. 낮 시간대 근무도 제안받았어.
그래요? 그럼 더 바빠지겠네요.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요즘 보니까 일하는 게 좋아 보이시던데. 미정의 지지를 받으니 용기가 생겼어요. 주말 낮 시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야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가족 단위 손님들, 학생들, 주부들,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을 만날 수 있었죠. 할아버지, 라면 끓여주세요. 초등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 어떤 라면? 신라면이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기분이었죠.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세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궁금해했어요. 1년 정도 됐어.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너희들 같은 친구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 젊은 엄마들도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사장님, 아이가 실수로 음료수 흘렸는데 괜찮아요. 제가 닦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럽게 동네 어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 회사에서 후배들을 챙기던 마음이 되살아났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회사 후배였던 이 과장이었습니다. 김 차장님, 아, 이 과장. 서로 놀라며 인사했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응, 작년부터. 아, 후배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전직 상사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보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좋아. 정말요? 응. 사람들 만나는 게 재미있어. 이 과장이 물건을 사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존경합니다, 선배님. 뭘?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도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편의점에서 일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우선 건강이 좋아졌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활동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3년간 집에만 있으면서 말수가 줄어들었었는데 이제는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새벽 단골 간호사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처음 봤을 때와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처음엔 좀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항상 밝으세요. 그런가? 네. 저도 아저씨 보면서 배워요.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내가 누군가에게 귀감이 된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박상훈 경비원 아저씨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형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저랑 비슷하게 우울해 보였는데. 상훈이 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로 의지하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는 종종 새벽에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퇴직 후의 삶, 가족관계, 앞으로의 계획 등등. 형님은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지금 일이 좋으니까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배우고도 싶고. 배운다면?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좋은 생각이에요.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미정과의 대화가 늘어났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재미있었어. 아이들이 와서 장난치고 가고. 아이들이요? 응. 동네 초등학생들인데 자꾸 놀러와.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귀엽더라. 당신이 아이들 좋아하는 줄 몰랐네. 나도 몰랐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내전에는 하루 종일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활기차요.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역시 뭔가 해야 하나 봐요. 미정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뭔가를 해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면을 사시는데 손이 많이 떨렸어요. 도와드릴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산을 하시는데 지폐를 떨어뜨리셨어요. 제가 주워드렸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 할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자주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아드님은 안 계세요? 있긴 한데 바빠서. 그러시겠네요. 당신은 가족이 있어서 좋겠어요. 저도 외롭긴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또 다른 인연도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을 잃고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장님, 도시락 하나 주세요. 네. 매일 밤 11시쯤 오셔서 도시락을 사가셨어요. 식당 일 힘드시죠?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맞아요. 일이 있어야 사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우울했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사장님, 제가 만든 김치 좀 가져다 줄게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죠. 정말로 맛있는 김치를 가져다 주셨어요. 집에서 미정과 함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편의점에 오는 손님이 주신 거야. 진짜? 맛있네. 응, 혼자 식당 하시는 분인데 친절하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생겨났어요. 편의점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된 거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친해졌어요. 아저씨, 저희 부모님 같은 나이신데 이렇게 일하시는 거 대단해요. 그래? 네. 저희 아버지는 퇴직하고 나서 맨날 집에만 계세요. 그러면 답답하지? 네,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저씨 얘기해줘도 될까요? 물론이지. 젊은 친구들이 나를 통해 자신들의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편의점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미정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뭐가? 예전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우울해하고 짜증만 냈는데 요즘은 항상 밝아요.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 그리고 대화도 늘었어요. 편의점 얘기하는 거 듣는 게 재미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할 얘기가 없어서 대화가 단절되었었는데 이제는 매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겼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와서 라면 끓여달라고 하더라. 귀엽겠네. 응, 정말 귀여웠어.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큰아들 민수가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생기가 넘쳐요.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 그리고 준호가 할아버지 자랑 많이 해요. 준호가? 네. 할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일하신다고 멋있다고. 손자가 나를 자랑한다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작은 딸 은지는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빠, 진짜 존경해요. 갑자기 왜?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게.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존경을 받는다니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뭔데? 아빠가 변하시니까 우리 가족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네. 전에는 아빠가 우울하시니까 우리도 우울했는데 지금은 아빠가 밝으시니까 우리도 좋아요. 내 변화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니 놀라웠어요. 미정도 말했어요. 맞아요. 전에는 당신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당신이 일하시니까 저도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행복?
그 단어를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행복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점장이 말했어요. 김 선생님, 본사에서 시니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시니어 매니저요? 내 경험 많은 시니어들이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김 선생님만큼 경험 많고 책임감 있는 분이 없어요. 시니어 매니저라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여도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고요. 집에 와서 미정에게 말했어요. 시니어 매니저 제안 받았어. 정말요? 좋네요. 미정의 반응이 의외로 적극적이었어요. 당신이 일 잘한다는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가? 당연하죠. 2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결과예요. 가족들도 모두 축하해 줬어요. 아빠 진급이네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대단해요. 손자 준호도 신이 났어요. 시니어 매니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다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60대 초반에 이 사장님이 물었어요. 저는 퇴직하고 3년간 집에만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시작했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삼식이라는 소리 듣다가 시작했거든요. 아, 정말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퇴직 후 무료함, 가족들의 시선, 사회적 고립. 그런데 이 일 시작하고 나서 어떠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저도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는 금세 친해졌어요. 같은 고민을 겪었던 동질감 때문이었죠. 교육이 끝나고 시니어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어요. 세계 매장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35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김 매니저님,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네요. 젊은 점장들이 인정해 줬어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셔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만들고 문제점 파악하고 습관이 되어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 새로운 일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몇 달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매니저님 시니어 매니저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내 성공 사례를 공유해 달라고 하네요. 강의라니 35년간 회사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첫 강의 날 20여 명의 시니어들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김창수입니다. 35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퇴직 후 3년간 삼식이로 살았습니다. 청중들이 웃었어요. 공감하는 웃음이었죠. 처음엔 체면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이 일을 시작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용기가 납니다. 저도 시작해 보겠어요. 이런 반응들이 정말 뿌듯했어요. 시니어 매니저로 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올해의 시니어 매니저로 선정되었어요. 시상식에 가족들이 모두 와줬어요. 미정, 민수, 은지, 그리고 손자들까지. 김창수 매니저님은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하셨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들으며 무대에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집에서 삼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무용한 존재였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했고 지금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족들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준호가 환호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미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모두 덕분이야.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2024년 12월 15일. 올해의 시니어 매니저상을 받았다. 3년 전 삼식이었던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 상을 받은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매니저님, 시니어 취업 박람회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점점 바빠졌지만 보람 있었어요.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강연에서 60대 초반의 한 분이 질문했어요. 선생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년간 집에만 있을 때였어요. 특히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죠. 그럴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용기는 어디서 나왔나요? 용기라기보다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내 답변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보겠어요. 좋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처음엔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성실히 하다 보면 인정해 줄 겁니다. 정말요? 저희 가족이 그랬거든요. 이런 대화들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몇 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카페에서 일 시작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가족들도 이제 응원해줘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럴 때 정말 뿌듯했어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시니어 매니저가 된 지도 1년 반이 되었고요. 어느 날 새벽 처음 일했던 편의점을 다시 방문했어요. 점검차 들른 거였지만 감회가 새로웠어요. 김 매니저님, 여기가 처음 시작하신 곳이죠? 현재 점장이 물었어요. 네, 그래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계산을 하던 순간 체면 때문에 망설였던 마음. 처음 오셨을 때 기억나요. 되게 긴장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무서웠어요. 지금 보면 상상도 안 되네요. 카운터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3년 전 이곳에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구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삼식이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무기력한 노인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가족의 짐에서 가족의 자랑으로. 가장 큰 변화는 내 자신이었어요. 자신감, 성취감, 그리고 삶의 의미. 퇴직 후 3년간 삼식이로 살면서 느꼈던 절망감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편의점 첫 근무지를 다시 방문했다. 3년 전 그곳에서 떨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체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작일 수 있다. 창밖을 보니 새벽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혔죠. 새로운 하루의 시작. 내 인생도 그런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니어 재취업 성공 사례로 방송에 나와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미정이 말했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에 설득당했어요.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퇴직 후 3년간 집에서만 지내면서 삼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존재감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럼에도 편의점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문자, 이메일, 전화가 쏟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해요. 가족들이 반대했는데 선생님 방송 보여주니까 이해해 주더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의 전화였어요. 선생님, 저는 70살인데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용기가 안 나서.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한 달 후 그 할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동네 카페에서 일 시작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손자들이 할머니 멋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회사에서도 시니어 고용을 확대하게 되었고 다른 업체들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김 매니저님 덕분에 시니어 채용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본사 이사님이 말했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사회적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3년간의 변화는 우리 가족 전체를 바꿔 놓았어요. 미정은 이제 내 일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남편이 시니어 매니저예요. 방송에도 나왔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정반대였죠. 당신 덕분에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멋있으니까 아내인 저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미정도 문화센터에서 강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큰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내 이야기를 자랑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편의점에서 시작해서 매니저가 되셨다고 했더니 동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특히 젊은 친구들이 감동받더라고요. 왜? 자기들도 나중에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작은 딸 은지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빠,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갑자기 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요. 과장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힘들 때마다 아빠 생각해요. 손자들의 반응은 가장 순수했어요.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왜? 나이가 많은데도 일하니까요. 준호가 학교에서 할아버지 자랑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방송에 나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이런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고마웠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뭔데? 아빠가 변하시면서 우리 가족 모두 변했어요. 그래? 네. 엄마도 자신감 생기셨고 저희도 도전하는 용기를 배웠고. 맞아요. 은지도 거들었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미정도 말했어요. 당신이 우울하게 집에만 있을 때는 우리도 다 우울했어요. 지금은 당신이 활기차니까 우리도 활기차요. 내 변화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거였어요. 그리고 당신 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가족들의 이런 말들이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은 2025년 3월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지 3년 3개월이 지났어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서 첫 번째 매장 점검을 나갑니다. 하지만 3년 전에 그 새벽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할 일 없는 빈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목적이 있는 활동적인 시간이에요. 김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점장들이 반갑게 인사해 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서로를 챙기는 마음.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싶어요. 오늘 오후에는 시니어 취업 박람회에서 강연이 있어요. 제목은 삼식이에서 시니어 매니저까지 마이너스 늦어도 괜찮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집에 돌아와 강연 자료를 점검하면서 생각해요. 3년 전 나는 정말 죽은 사람이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정신은 죽어 있었죠. 가족들에게는 짐이었고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할 일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가족들의 자랑이 되었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체면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자신감 부족 때문에 많이 망설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열렸어요. 오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려고 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에요. 내 인생도 느지막이 새로운 봄을 맞이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가족들의 자랑이라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감사해요. 삼식이었던 김창수는 죽었어요. 이제는 시니어 매니저 김창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김창수,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김창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은 있어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은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올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합니다. 퇴직 후에도 아직 젊습니다. 이 이야기는 퇴직 후 무료함과 소외감에 시달리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